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의 뉴스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은 상대방의 인지 능력이 제한된 점을 악용하여 7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한 소녀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한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배상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오히려 소녀가 자발적으로 유혹한 것이라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 가족은 결국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고 가해자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1년 음력 12월의 어느 날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고등학생 박지혜 양 16세. 내 부모는 평소처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섰어야 할 지혜가 이상하게도 집에만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이유를 묻자 한참 후 지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김상철이 무서워요. 그분이 자꾸 저를... 그 말을 끝으로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달래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후 이웃 주민을 불러 함께 김상철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김상철 씨 1945년생, 일명 상철, 할아버지. 는 16살의 지혜가 인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차례 관계를 맺었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빌고 100만 원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딸의 명예와 심리적 안정, 법적 절차를 고려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했고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서류에 서명한 지 2달이 넘었음에도 김 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여러 번 요구하자 그는 그 아이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고 우리 둘이서 서로 원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무죄라며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피해자 가족은 경찰의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김 씨가 소녀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협박이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응했으나 인지 장애가 있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김 씨의 행위는 범죄 혐의가 있었고 경찰은 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원정신과 병원에서 실시한 의료 검진 결과 지혜는 인지 발달이 느리고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 당시 지혜는 이미 순결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2012년 5월 사건을 정식으로 기소하고 김상철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혜는 인지에 어려움이 있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스스로 뒷문 쪽으로 가서 바닥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옷을 벗고 서로 가까이 누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볼까 두려웠고 또 나이 때문에 힘이 부족해진 김 씨는 지혜를 놓아주고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4일 후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귀가한 김 씨는 지혜가 집을 찾아와 그에게 다가오자 이번에는 더 은밀하게 행동하기로 마음먹고 지혜를 자신의 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는 점점 그와의 만남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 평소처럼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이웃으로부터 지혜가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이유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약속한 100만 원 배상금에 대해 묻자 그는 돈을 아깝다고 여기며 피해자 가족이 사건을 숨기려 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구금된 이후 김 씨의 가족은 지혜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350만 원을 지불해야 했고 피해자 가족은 이를 받은 후에야 그의 형량 감경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구금 후 한 달 반이 지나면서 김 씨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7월 초 경찰은 가족의 보증을 조건으로 김 씨를 석방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70세에 가까운 김 씨가 인근에서 장애를 가진 소녀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김 씨는 일찍부터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술을 자주 마시기는 했지만 자녀들도 잘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후 그의 가족은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어졌습니다. 한 이웃 주민은 사건 이후 지혜가 더 이상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 안에 틀어박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혜는 비록 인지 장애가 있었지만 전에는 부모를 도와 집안일을 돕던 소녀였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떨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2012년 9월 말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1심 재판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여러 차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가중처벌 사유로는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에 위험을 끼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으며 심각한 사회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학력이 낮고 가족의 생계도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형량을 일부 감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김 씨는 나이가 들었어도 옳지 못한 선택을 하여 가족과 마을에 큰 상처를 남기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덕적 판단과 바른 삶이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